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월요일 이분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건진 차장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요. 뭘로 첫 번째 이슈를 다뤄볼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동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등의 차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냈고요. NH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메리츠 등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내수 지배력이 올라가고 원화 약세도 분명 자동차 업계는 유리하다는 거죠. 신차 라인업 강화되고 있다. 팰리세이드 그거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NH에선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등등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 기아차 분명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차장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모이고 있는데 사볼까요? 긍정적으로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호재적인 이런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하나의 변수인 환율 같은 경우도 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차 기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팰리세이드나 이렇게 SUV 쪽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는 딱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쪽 라인업이다라는 거. 중국 쪽만 조금만 잘만 굴러가 준다면 기아차나 현대차가 다시 한번 릴레이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하면 중국 쪽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라는 게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지금 이 정도 좋은데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은 지금은 안 사신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김건진 차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중국 쪽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그냥 나는 지켜보겠다. 하지만 굳이 나쁜 시선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건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쪽은요. 오늘 올라가는 쪽 종목들 보면 신원, JST나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죠. 정부 측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을 승인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한 거죠. 북측에서도 승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갖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지나쳐야 될 이 난관들이 많이 있다라고 시장에선 우려도 하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남북은 최악의 분위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이슈 타고 더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정치 외교적 환경이 불안정하다. 사실 이들 종목 추가 상승은 어려울 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이 연속성 있다라고 보세요? 한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은 올랐긴 했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달 말에 있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미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미북 간의 관계도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만 체크하면 뭡니까? 최근까지 북한은 어땠습니까? 심심하면 계속해서 이런 하노이 회담의 이런 결렬 이후로 사실은 북한은 계속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야, 너희는 중재자가 아니야. 너희는 당사자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아직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막연한 이런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두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추가적인 막 상승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 그래 바닥은 나왔다는 건 인정.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막 여기서 상승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정말 탄탄한 기업들 사기에도 겁나는데 네네네. 이들 종목에 손을 뻗기는 더 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성공단 관련해서 기대감에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 현혹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이건 저도 되게 궁금했고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 섹터를 우리가 미리 조금 선점해 놓으면 하반기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뽑아봤습니다. 바로 골판지 업체들인데요. 신대양재지, 대양재지, 삼보판지를 리서치하면서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수익성이 높은 골판지 원지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컸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 골판지 수요는 느는데 중국은 고지 수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주목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출발할 때 대양재지도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또 태림포장 이 매각 관련해서 국내 제재업체들 재평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랠리 좀 보였다가 쉬었다가 다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생각해서 지금부터 모아가면 지금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괜찮을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 상반기 상당히 좋았다가 하반기 좀 망가졌습니다. 네. 그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 쪽에서 야 우리가 다시 해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환경 문제 때문에 아니야 다시 멈춰라는 이런 시그널이 바뀌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런 택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택배 많이 시키십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분리수거할 때 택배 박스만 산더미 같이 들고 내려가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의 어떻게 보면 행복, 어떻게 보면 택배가 택배 왔어요, 택배 아저씨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했을 때 집 앞에 이런 택배 상자 뚜루루 쌓여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뭘까라는 또 생각 그리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이고 행복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택배 상자들에 대한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재료는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 제지주들은 다들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지주들 예전에는 그냥 이건 그냥 이런 배당주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주긴 한데 성장이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성장주의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즉, 제지주들은 지금도 실적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총평가가 아니라 이제 원래 밸류에이션의 이런 흐름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뭘까요? 신대양재지 얘기 드립니다. 신대양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해서 네. 저희 그 종목군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차장님이 거요? 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고 꾸준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백산이요. 네네. 오늘 또 올라가요.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가 네. 20% 넘게 올랐다가 끝날 때 보니까 많이 빠져서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14,000원짜리 레포트가 오늘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신발은 저의 세대 때는 분명히 나이키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운동화 하면 나이키를 가장 많이 그쵸. 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 나이키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워터웨어야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게 백산이라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고요.
결국은 기승전 결국은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백사는 그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상향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선 안 깼고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5일선이 안 깨졌습니다. 5일선이 깨지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5일선이 깨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산 저희 방송에서 재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진 차장부터 해서 증권맨의 이야기를 듣는 이 대담 시간에서도 박근영 차장님 그리고 곽영훈 부장님 계속해서 백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수익이 나셨길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김건진 차장님과 또 신문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